안녕하세요. 꽤나 오래 해야지 했었는데, 음, 계속 미뤘었거든요.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더 나아지면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미루게 된 게 마음 먹기, 마음 먹은 지는 생각보단 오래 안 됐네요. 그 아닌가? 3달 반? 생각보단 오래 안 됐네. 해야겠다 마음 먹은 지 3달 반? 준비가 된 이후로, 이제 세팅이 되고, 내가 이제, 내 마음에 덜 든다 해서 안 올렸던 게 2달 반? 아니, 2달 하고 한 열흘 정도? 이제 마이크를 산 게 한 2달 하고 열흘 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꼭 올려보려고 결심했어요. 막 이전 영상들 보면은 제가 찍은 거 보면 막 몸동작이 많거나 막 표정이 막 너무 과한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거 좀 수정하고 뭔가 충분히 깔끔한가, 뭐 주제는 괜찮은가, 맥락은 내 반응은 하면서 뭐 아무튼 오늘은 꼭 이번에 찍은 걸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날이야. 이게 아닌가? 안 돼. 안 돼. 이게 아닌데. 이건가? 이거. 안 돼. 편집하자. 그래. 편집을 믿어. 드디어 나왔다. 미리 할 걸. 자,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건 폭력의 구조 해석이에요. 이제 좀 범위가 넓어질 순 있겠지만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의 상황을 분석을 해서 좀 덜 힘들 수 있게 돕는 일이 해보고 싶고요. 한번 해보죠. 대한민국 21세 일어날 법한
6개. 알바 좋은데요. 오늘따라 연애 주제로 해보고 싶은데. 어이구야. 어이구. 와, 안 돼. 오늘따라 연애 주제로 하고 싶어. 연애 주제로 예시. 헉. 와, 이것도, 와, 이런 게 있다니.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사실 이런 분야는 안 봤었는데, 이런 것도 있군요. 자, 정말 좋은 예시고, 이것까지 제가 추후에 다 다루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이걸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가정폭력의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요. 그, 청소년층,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저는 저항하기도 너무 힘들고 상황이 바뀌기도 힘들고 엄청 보편적이고 젊은 날에 저한테도 들려주고 싶듯이 뭔가 제가 시작을 하게 된 사실 이유가 그쪽에 있거든요. 가정폭력의 구조 해석이 사실 원제였어요. 이제 폭력의 구조 해석으로 좀 범위를 넓힌 건데 처음이니까 하려고 했던 가정폭력의 구조 해석으로 해볼게요. 구조 해석으로 할게요. 저는 1번 사항으로 해보고 싶네요. 사실 이 가정폭력 중에서도 저는 좀 청소년층? 사실 제가 어린 동생이 있어요. 14, 제 동생이 있는데 이제 그쯤의 연령대를 주축으로 할까 했었는데 이걸로 할까?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긴 하네요. 그러면 예시 정도 보고 중학생 정도에게
와우. 와우. 제가 다룰 내용이 참 많네요. 이 중에서 하나 해보죠. 1번으로 하죠. 1번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분석은 하지. 분석은 내가 먼저 해볼게. 이에 대해 분석을 해볼까요? 좀 어렵던데 생각보다. 자, 부모가 여기서 얼굴이 굳어졌는데 이제 일단 원하는 이상향의 자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죠. 원하는 성적대가 있고 그에 못 미쳐서 화가 난다. 그럼 원하는 성적대가 안 나오면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지, 자녀한테 기대사항을 갖고 그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건 뭐 합당한지. 글쎄요. 은근 유튜브가 엄청 다수를 상대로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고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그에 부합해서 부족하면 화가 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된다, 괜찮다, 약간 다른 부분에서 장점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잘하는 면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괜찮아, 넌 이런 거 잘하잖아, 이거 좀 못해도 괜찮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자녀의 성적이 오르는데도 그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이 굉장히 심했죠. 이 점수로는 인생 끝났다. 이게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서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다른 집 애들은 다 90점 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하냐. 앞으로 휴대폰, 컴퓨터 다 뺏을 거야. 학원 2개 더 보내야겠다. 많이 힘들 것 같죠? 이게 진짜로 글이 아니라 상상을 해보면 제 눈앞에서 이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진짜 절망적이에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저항도 막, 이게 부모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런 거에 수긍이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옳아서가 아니라 그 힘의 권력 구조상 거의 어쩔 수 없게 약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상황이지 않나. 자, 한번 볼까요? 점수로 인생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죠. 진짜 공부 아니어도 길이 있고 이것만 길인 것도 아니고 인생이 끝나지도 않았고 괜찮다.
밥 먹을 자격 이런 것도 진짜 어질어질하죠. 사실 이런 것도 겪어보면은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엄청 충격받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밥 먹을 자격, 중학생 이 성적이 학교 성적이 높지 않아서 밥 먹을 자격을 잃을까요? 아니겠죠. 책임의 영역이죠. 부모로서 선택해서 낳은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영역 아닐까요? 먹을 자격을 논하고 압박하기보다. 여긴 비교가 있네요. 다 90점을 넘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거의 아니겠죠. 반은 아니겠죠. 그래서 비교하면서 사실 이 말이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나. 왜 이렇게 그 부모가 여기에 집착할까요? 성적에. 아마 본인의 그 컴플렉스나 그 채우지 못한 결핍이 아마 있어서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성적을 못 채웠던 결핍, 학교에 대한 결핍, 혹은 뭐 살면서 봤던 사람 타인의 뭐 연봉이라던가 그런 걸 보면서 좀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 원인을 내가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보다 그냥 대학을 내가 좋은데 못 나와서 성적이 낮았어서 이런 거야. 그렇게 약간 왜곡된 합리화가 있지 않았을까. 휴대폰 컴퓨터 다 뺏을 거야. 나름 뭐 즐거움의 영역이겠죠. 취미이자 좀 도피. 뭐 이런 가정에서는 특히 이쪽으로 도망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접근성도 좋고. 이거를 뺏겠다고 하면 또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학원은 또 더 보낸대. 이거 어떻게 해. 솔직히 막을 수도 없어요. 아이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거 딱 있으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제 상당히 절망적이지 않을까. 뜬금없지만 이거 제가 만든 컵이에요. 저 도자기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박차고 나감. 두려움과 수치심. 그쵸, 두렵죠. 자녀 입장에서. 부모는 기준이자 모든 그 영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심지어 진짜 굶어 죽이려고 하면 거의 죽일 수도 있을걸요. 그냥 자기가 밥을 안 주면, 살 곳을 그 거주지를 에서 내쫓으면, 그리고 밥을 안 주거나. 그러니까 너무 영향력이 막강해요. 그래서 제가 가정폭력의 구조 해석으로 주제를 삼은 건데, 진짜 부모가 악한 마음 먹고 괴롭히려고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폭력을 당할 수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 빨래를 안 한다거나 밥을 덜 준다거나 나가라고 한다거나 돈을 끊는다거나, 심지어 뭐 학원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강요가 되거든요. 그냥 가라 하면 그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그 좀 나은 사람이 되면 좋지 않나. 그러네요. 자, 이러면 이제 당사자가 나에게 야란이 형이야
직접 너에게 털어놓는 야란이. 그래, 나 중학생에 입 해볼까요, 저희? 와, 중학생에 입 안 해봤는데 진짜. 와. 더 장황한 도로가 궁금한데요. 장황한 도로. 와. 음. 자, 아주 구체적이네요. 제가 이 부분은 읽어보겠습니다. 야, 나 이번에 시험 망쳤어. 수학 58점. 솔직히 나도 내가 못 본 거 알아.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시험지를 보는 순간 아빠 얼굴이 완전 굳더라.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확 커졌어. 이 점수로는 인생 끝났다. 그 한마디 듣는 순간 그냥 머리가 멍해졌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아빠가 진짜 날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서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라고 했어. 나 숨이 턱 막히더라. 밥 먹을 자격도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사람한테 할 소리야? 엄마도 옆에서 거들더라. 다른 집 애들은 다 90점 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하냐 하면서 계속 비교하는 거야. 나는 이미 눈물이 터져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계속 몰아붙이는 거 있지. 숨을 어디서 쉬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아빠는 결국 성적표를 식탁 위에 던지고는 앞으로 휴대폰, 컴퓨터 다 뺏겠다. 학원 2개 더 보내야겠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버렸어.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있는데 그냥 성적표랑 밥상이랑 나 혼자. 진짜 그 순간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 같았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어.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차라리 그냥 화내고 끝났으면 덜 아팠을지도 몰라. 근데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 나 스스로도 쓸모없는 애라고 느껴지고 진짜 살아 뭐하나 싶더라. 어우, 너무 이입이 잘 되네요.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 너무 슬픈 상황이죠. 그 상황에 있는 분들 이게 좀 위로가 되고 싶어서 이런 컨텐츠를 사실 기획했습니다. 자, 좀 4시 고마워. 이제 폭력에 부조해서 그랬죠. 뭐야. 내가 했던 말이잖아. 아니 이거 제가 했던 말이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아, 이거 그러네요. 비교를 통한 비교, 낙인, 우거치는 존재로 휴대폰 가면서 다 뺏겠다. 학원 2개 더 보내겠다.
모욕적 제스처. 그쵸. 이런 제스처도 그쵸. 이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싶을 것 같아요. 성적표를 식탁에 던짐. 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니라 비인격적 대우를 상징.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체성 훼손. 사춘기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아 맞아요. 이게 진짜 성적이고 존재가치란 이런 게 생각보다 진짜 오래 갈 수도 있고 이제 평생 갈 수도 있고 여기 이 순간에서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런 자아에 관한 그 씨앗 심기 이런 게. 뭐 죽으라는 거죠. 생존권을 부정하는 먹을 짝이 없으면 죽게 되잖아요. 에휴, 자녀에게 존재 거부감을 심는다. 두려운 거 있죠. 아 이런 것도 집이란 안전지대가 너무 마음 아프죠. 안전지대. 이 폭력은 선발. 심지어 이게 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를 부모 입장에서 내가 성적으로 자녀한테 이렇게 되면 안 된다의 인지가 안 생기면 거의 무한 반복일걸요. 근데 그게 생기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 말로 부모가 잘 안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중년에 그 고착화된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확장될 수도 있대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 그러네. 권력을 조건과 연결시켰네. 그쵸. 존재 자체의 조건화.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 아무래도 낫겠죠. 아무튼 언어적 비교 통제 상징적 행동. 그러네. 상징적 행동이라고 하는구나. 던지기. 자아 정체성 손상 무력감 불협점 관계 안정감 붕괴 존재 조건.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읽을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길기도 했고 뭔가 읽은 다음에 제 그 생각을 말하는 게 좀 더 나았을 수도. 아무튼 읽어볼게요. 1번 폭력의 핵심 구조. 권력 불균형. 부모 자녀 관계는 애초에 권력의 차이가 크다. 부모는 경제적 주거적 자원을 쥐고 있고 자녀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조건부 존재 인정. 밥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자녀의 존재 자체를 성적 조건에 달아두는 발언이다. 이는 무조건적 사랑과 보호가 제공돼야 할 가족 관계에서 조건적 사랑, 조건적 생존으로 바뀌는 폭력이다. 언어적 폭력에서 심리적 학대. 물리적 체벌은 없지만 언어로 자녀의 자존감,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는 심리적 폭력이 핵심이다. 2번 구조적 폭력 기술. 잠시만요. 그쵸, 심리적 폭력. 2번 구체적 폭력 기술. 비교. 다른 집 애들은 다 90점 넘는데 비교를 통한 열등감 주입. 낙인. 우리 집에서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자녀를 무가치한 존재로 부정. 통제. 휴대폰, 컴퓨터 다 뺏겠다. 학원 2개 더 보내겠다. 자율성 박탈 및 강제적 생활 구조화. 모욕적 제스처. 성적표를 식탁에 던짐.
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니라 비인격적 대우를 상징.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체성 훼손. 사춘기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성적이 곧 존재 가치라는 메시지는 자기 정체성을 왜곡시킨다. 그쵸. 이게 진짜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뭔가 성적이 부족한 내가 약간 가치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무가치한 무력감.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발언은 생존권을 부정하는 말로 자녀에게 존재 거부감을 심는다. 존재 거부감 뭐 내가 사는 게 맞나. 두려움과 위축. 단순히 공부에 대한 긴장감을 넘어서 집이라는 안전지대가 위협 공간으로 전환된다. 이것도 진짜 집에서라도 쉬고 학교를 하루에 8시간씩 갈 텐데 막 그때 정신도 없고 주변에 사람으로 꽉 차 있고 스트레스 받고 학원까지 학교 끝나면 가는데 집에서라도 이제 좀 잘 쉬고 부모님이 좀 고생했다 괜찮았냐 이렇게 좀 뭐 무슨 일 없었냐 이렇게 편안해지는 안전지대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 그 날에서 안 끝나죠. 사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어쩌면 평생도 이게 사실 기억에 남아서 그 공간이 불편해지죠. 구조적 반복 가능성. 이 폭력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성적, 압박, 모욕, 통제, 무력화라는 순환 구조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 무력화되는 것도 좀 슬프죠. 이게 이런 압박, 모욕, 통제 후에 무력화라도 안 되면 좋은데 이게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무력화가 되기 너무 쉽죠. 순환 구조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 자녀가 저항하거나 성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폭력은 더 강화되거나 물리적 폭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 폭력까지 확장되신 분들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조적 요약. 폭력의 본질. 부모 권력을 성적 조건과 연결. 자녀 존재 자체를 조건화. 형태. 언어적 모욕, 비교, 통제, 상징적 행동, 던지기. 영향. 영향 죄송해요. 영향. 자아 정체성 손상, 영향. 자아 정체성 손상, 무력감, 부가치함, 관계 안정망 붕괴. 정리하자면 이 사례는 단순한 성적 잔소리가 아니라 존재 조건화, 권력 남용, 언어적 학대라는 3중 구조의 폭력으로 볼 수 있어.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잘 맞췄네요. 36분 좀 길긴 했네요. 제가
대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바로 안 끊고 살짝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할 얘기가 있나? 뭔가 대화를 해보면 좋을 텐데. 요즘 잘 지내시나요? 나 좀 이상한가? 진짜 너무 TMI인가? 근데 그냥 제 생각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말하자면, 저는 좀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지내는 느낌이 무탈했다? 뭔가 별로 나쁜 일도 없고 뭔가 나쁘지 않고 순탄한 것 같으면서 뭔가, 근데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뭔가 막 권태롭고 타성해졌다가 저한테 딱 맞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왜 이렇게 좀 삶이 지루하지? 아무튼 저는 그냥 그런 시기였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제 나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오늘 좀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좀 이제 좀 충격받고 이제 약간 삶에 약간의 비상이 걸리는 그런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걸 겪으니까 이제 좀 일상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이나 잠깐만, 잘 들리시죠? 일상의 소중함이나 뭔가 그 무탈함이 얼마나 그 가치 있는지,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좀 그런 게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번 보니까 한 100일 정도 별일 없었어요. 100일 정도 좀 안 좋은 일이야 좀 있었겠지만 좀 무탈하고 엄청 막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힘든 일이 없었는데, 겨우 그 정도 시간만으로 약간 이게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이게 그런 걸 좀 잊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근데 동시에 좀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온전히 의미를 느끼고 산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영상도 진짜 제가 몇 달째, 뭐 하루로 치면 수없이 많은 하루였잖아요. 수없이는 아니죠. 한 50일? 50일도 하루가 50번 반복한 거니까 꽤 오래 약간 미루고 뭔가 부족하지 않나 막 재고 막 약간 다음에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아니란 나태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이제 시간 소중함도 좀 알고 그런 장점이 있는 면도 있었다.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 뭐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바로 올려야겠다. 뭐 이거 초반에 막 뭐가, 이거 노트북 화면 나온 거 뭐 별 문제 없으면 없겠지? 없어야만 해. 앱스토어. 문제 되려나? 잘라야 되나? 뭐 아무튼
편집 안 하거나 하거나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